연세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과인 글로벌 인재 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 글로벌 인재학과에 대해서 파헤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수원가 대표 김영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연세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과인 글로벌 인재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대 글로벌 인재학과는 신촌 캠퍼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송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학과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국제통상, 그리고 한국어 언어문화 교육 전공, 그리고 문화미디어 전공,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학과, 이제 국제계열 국제학부랑은 이제 약간 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그런 것들이고요. 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오냐면 주로 이제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온 친구들, 이제 오래 살다 온 친구들이 보통적으로 이제 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 오고 뭔가 한국어나 여러 가지 좀 국제학부에 들어가기엔 약간의 뭔가 성적상으로나 여러 가지 수준상으로나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과 내용과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형은 보통 이제 12년 특례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특례 전형, 그리고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 이제 해외고 졸업자 친구들, 이제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국내고등학교 친구들이 이 글로벌 인재학과에 오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적응하는 거나 이런 것들, 한국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제 스펙에 대해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친구들이 뭐 12년 특례, 3년 특례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뭐 C 정도 등급,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만 C에서 D 정도 등급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인재학과에 간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막 보통은 한 B 정도 등급, 즉 IB 점수 따졌을 때 45점 만점에 36점 정도 전후 이 정도 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12년 특례로 보통 가고요. 이제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한 1점에서 2점 정도 높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정도의 친구들이 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대 글로벌 인재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보통적으로 이제 말해서 뭐 한양대 정도, 이제 한양대나 보통 이제 중앙대 이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쓰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연대 글로벌 인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한 B 정도 전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12특, 3특 이제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재학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A, 즉 이제 연세대 글로벌 인재학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대 글로벌 인재학과가 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연대 글로벌 인재학과는 실제적으로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졸업생이 딱히 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학과가 연대 글로벌 인재학과라고 해서 뭐 취업 못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거지, 보통적으로 뭐 취업을 연대 글로벌 인재학과 가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연대 글로벌 인재학과는 진짜 말 그대로 신촌 캠퍼스인가요? 아니면 무식도 많이 받나요? 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네, 신촌 캠퍼스 맞고요. 그리고 신촌 캠퍼스와 똑같이 대우를 받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게, 글로벌 인재학과 같은 경우는 연세대 모든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 성적이 좀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해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거 성적 안 좋은 학과네? 라는 인식이 있다는 건 사실 이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도 실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글로벌 인재학과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런 친구들 당연히 이제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뭔가 이제 연세대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아니면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좀 연대 글로벌인지학과를 가면 좋냐면, 사실 이제 이 친구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학과에 대해서 뭔가 학과 레벨을 중시한다. 그렇지만 성적이 좀 안 되지만 나는 좀 연세대를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시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난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 해외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제 적응이 힘든 학생. 네. 한국에 있는 학생들로 계속 부딪히면은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 살았는데 적응이 좀 힘들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인재학과에 가면은 모든 걸 다 영어로 쓰고 영어로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편하실 겁니다.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재학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신생학과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보니까 이제 좋은 커리큘럼과 이런 강사분들, 교수님들 이렇게 많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대 글로벌 인재학과 간다고 해서 내가 진짜 안 좋은 학과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이렇게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연대 글로벌 인재학과가 보통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인식과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